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어플라이라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오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은 사실 그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대단하고 특별하고 큰 돈이 들어가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이 어플라이를 운영을 해오면서 정말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오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자잘한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팅을 하고 이 중에서 저에게 맞는 모델을 찾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돈 번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부업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미래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데 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광고고, 두 번째는 스폰서십, 세 번째는 제휴 마케팅, 네 번째는 1대1 컨설팅,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온라인 강의예요. 우선 첫 번째 그 광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거라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 광고를 많이 번다고 그런 얘기를 접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서 나도 나중에 광고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고는 사실 청중 베이스가 굉장히 크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청중이 만들어져야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뭐 회사를 그만둬도 될 만큼 아니면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저는 처음부터 제 주요 수익원으로 잡고 보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그거를 목표로 제가 콘텐츠를 만들거나 비즈니스 방향을 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스폰서십이에요. 스폰서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해달라고, 마케팅해달라고 이제 딜을 제시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년 동안 이 스폰서십 제의를 몇 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의 방향과 맞지 않아서 이제 다 거절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그 스폰서십에 제가 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 스폰서십을 제시한 그 회사의 한국 지사장이신 그 이희승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를 저는 얻고 싶었기 때문에 이 스폰서십에 제가 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스폰서십의 뭐 장점이라고 보면은 한 번에 이제 노력으로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찍고 마케팅 해주고 끝,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주요 수입원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제휴 마케팅인데요. 제휴 마케팅은 스폰서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스폰서십이 어떤 기업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 해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반면에, 이런 제휴 마케팅은 자신이 그런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 해주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게 이제 뭐 링크를 생성해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온라인 강의를 소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책을 소개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제휴 마케팅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이나 강의가 있었는데요. 이런 강의를 소개해 드리면서 뭐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제가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영상에 들어있는 그 링크 중에는요, 레퍼럴 링크가 포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가시면 저는 그 구매에 대해서 커미션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테스팅해 본 비즈니스 모델이었고요. 네 번째, 1대1 그 컨설팅부터 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블로그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떤 컨설팅 요청이 사실은 먼저 들어왔었어요. 잡 서칭을 하는데 힘드신다든지 아니면 영어 면접을 준비하는 게 힘드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력서를 준비하는 게 너무 버겁다든지 그런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이제 컨설팅을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고요. 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의미 있는 수익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컨설팅의 단점이 뭐냐면은요. 사실 이 컨설팅은 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에 살고 있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았으니까 컨설팅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맥시멈 2명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이 모든 컨설팅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컨설팅을 모두 중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지금 현재 주요 수익원이 된 건 바로 온라인 강의거든요.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들여야 할 시간과 돈이 조금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나 만드는데 거의 막 몇 개월이 걸린 적이 이제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뭐 많으면 3개 아니면 2개 이 정도의 강의밖에 런칭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런 강의를 런칭을 하기 위해서 해외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사서 테스팅을 하고 그런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들이는 시간과 돈이 조금 있다는 게 이 온라인 강의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큰 단점이었고요. 장점이 뭐였냐면은 우선 이 강의를 한번 만들고 나니까 뭐 한 분이 수강하시던 10분이 수강하시던 100분이 수강하시던 뭐 1000분이 수강하시던 저쪽에선 더 이상 들여야 될 시간이나 돈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내일 만약 내가 그 커스터머 베이스가 10배로 늘어난다면 그럼 내가 이거를 핸들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컨설팅 개수가 하루에 2개였는데 내일 만약 20명이 저에게 그 요청을 한다면 저는 그 프라이스를 올리는 것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아니면은 그 나머지 모든 분들에게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확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 뭐 500명, 1000명의 분이 저에게 수강 요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제가 프로세스를 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해보고 이제 테스팅을 하겠지만 이게 당분간은 저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할까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궁금하셨는지 아래 댓글을 통해서 저와 다른 어플라이 멤버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